건강 상태에 따라서 특히 이제 폭식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많이 먹고 식생활이 좀 불규칙하고 그런 분들이 단식을 하게 되면은 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일 건강한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식생활이 이제 불규칙해 가지고 폭식하고 하다 보니까 위벽이 많이 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히 위염이 있다든가 하는 분들은 속쓰림, 미식거림, 그 다음에 구토 있잖아요, 구토.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또 응급 처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숟가루를 드신다거나 구역질 나고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미음을 이렇게 한다든가 의벽을 좀 감싸주고, 특히 이제 구토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막 또 위산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또 장이 폐쇄가 되거든요. 장이 그냥 이렇게 밀려서 잘 이렇게 나오다가 음식을 드시지 않으니까 그 장벽에 있는 여러 가지 변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한쪽으로 또 몰려서 폐쇄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혀. 그럴 때랑 밑에가 막혔기 때문에 막 구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지러운 거, 이건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양이 고갈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너지 전환이 안에서 끌어다 쓰는 체제로 바뀌어지는 시점에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앉았다가 바짝 일어나게 되면은 이 혈액 공급이 뇌에서 이제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은 쓰러졌는데 내가 왜 쓰러졌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단절된 상태에서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주의사항은 이제 목욕 가서 앉아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바짝 일어날 때, 시멘트 콘크리트니까 쓰러진 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땐 조용하게 일어나신다라는 거. 특히 목욕 같은 가더라도. 근데 어지러우면 그냥 주저앉고, 산행한다든가 하더라도 조금 저혈당이 올 때는 조용하게 있으면은 다시 에너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때 물 한 잔 먹고, 그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어디 외출한다든가 할 때는 이 효소를 가지고 가게 하지요. 물에다가 조금 타서. 특히 이제 당뇨가 있다든가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혈당이 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 뭐 쪼꼬리를 가지고 다닌다든가 하는데, 뭐 효소 드시면 까딱 없어요. 사모님께서는 이제 효소 단식을 한 거기 때문에 효소를 한 3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국 단식이라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효소 단식, 장국 단식이에요. 물 단식 같은 경우는 옛날엔 거의 다 물 단식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 거죠. 근데 좀 힘들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이게 정통 단식인데요. 근데 요즘들은 힘들어 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옛날 분들이야 그냥 어떤 의지력으로 버텼는데, 요즘 애들은 힘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국 단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죠.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판에서 이러고 나서 이제 땀 흘리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옛날에 어머니가 펌프샘 해서 한참 틀어내고 나면 찬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한 대접을 장독에 가지고 가서 간장 한 몇 숟갈 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은 땀을 통해서 소비된 거 염분도 보충되고 굉장히 피로도 풀리고 좋죠. 시원하고. 근데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표고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을 1g 정도, 그리고 다시마 있죠. 다시마 30g. 이거를 우립니다.
540cc, 보통 한 3컵 정도의 물에다가 이거를 우리게 되면 한 300cc 정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뭐 물론 따뜻한 물을 갖다가 한 대접 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장 있죠, 간장 한 스푼을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후련하죠, 속이. 그러니까 효소 단식하는 데서 조금 잡숫기가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맛이 없고 좀 무언가 시원한 걸 먹고 싶다 할 때는 이 장국 단식을 만들어서 한 대접 뜨끈뜨끈한 걸 먹게 되면은 속이 푹 풀리죠. 그래서 장국 단식과 이 효소 단식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뭐 별로 어렵지도 않다. 하여튼 단식은 2, 3일만 버티면은 열흘이나 한 달이나 20일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죠?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보면은 쇼하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굶어서 아주 목숨 걸다시피 한다. 저러다가 탈라면 어떻겠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뭐 정치인이 여기 와서 단식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지들 건강을 위해서 하더라. 예? 다 사전에 다 알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모님 그죠? 자청에서 여기서 막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산행하면서 참 단식해서 힘도 없고 근데 방 안에 계시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막 산행 가고 까딱없지 않습니까? 까딱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25일까지 시킵니다. 효소단 다이어트 원하면은 그 이상은 절대 안 시켜요. 근데 물단식은 일주일 이상 시키지 않아요. 물단식은 일주일. 그리고 또 단식이라는 거는 많이 한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짧게 자주 한다. 계절에 한 번씩 한다. 일주일에 1일 단식, 매일 단식, 조식 폐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은 꼭 또 그 단식원 같은 데 입소하지 않고 하더라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식 들어가는 날부터는 이제 구충제를 먹죠, 그죠? 구충제. 해충도 내가 먹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잖아요, 뱃속에서. 근데 음식을 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얘네들도 단식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밥 달라고 난리 치잖아요. 옛날 그 햇배 있었잖아요, 햇배. 옛날엔 학교에서도 구충제 줬잖아요. 구충제는 그 변 속에서 충이 몇 개 나왔느냐고 그것까지 다 검사했잖아요. 그 똥을 가져다가 또 검사해서 넌 요충 몇 마리, 해충 몇 마리, 촌충 그걸 다 일러줬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또 이제 약도 주고 옛날 초등학교 때 구충제 먹은 날 그 다음 날 보면 막 화장실에 보면 막 굵잖아요. 해충 지렁이만 하잖아요. 똥을 감싸가지고 막 하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만한 거 툭 해가지고 완전 변은 얼마 해충이 막 다 감싸가지고 변는 거 그런 거 흐옇게 뻗어져서 본 거 있었거든요. 그만큼 많았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햇배, 배앓이 애들. 그러니까 배앓이 하면 또 옛날에 그 민간요법으로 담배 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담배 피라고. 그 담배가 살충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충 있는 분들은 속이 불편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충제를 먹는다. 된장찜질을 통해서 여기 다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 그리고 관장을 통해서 씻어내야 돼요. 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장 청소. 치매도 숙변의 원인이에요. 뭐 고혈압, 당뇨병 뭐 할 것 없이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일단 혈액 속에 가스가 차고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정상적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버서 있어요. 근데 그 가스가 많이 먹어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올라가요, 이게. 머리로. 그래서 뇌세포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자꾸 없어지고 쇠퇴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거든요. 우리 몸을 본래의 상태로 다 만들어주는 것이 자연요법이고요. 이 척추하고 이 숙변 문제, 그 문제, 우리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이 필요하고 척추가를 바르는 그런 요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 근본 문제는 여러 가지 숙변에서 문제가 온다. 먹는 거에서 숙변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날 청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산화 마그네슘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단식 중에도 꼭 먹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단식 끝나고 나서도 드시는 게 좋아요. 한 6개월 정도. 안 먹으면 손해.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직립에서 오는 여러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안 먹으면 또 장 운동이 안 되니까 변통이 원활치가 않아져요. 이걸 많이 먹으면 설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니시 선생께서 이걸 그 숙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연요법은 있잖아요. 100사람한테 적용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작용이 있고 습관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니시 선생이 그걸 강조한 거예요. 만인한테 불멸의 건강 진리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양 서적 1만 권, 서양 서적 6만 3천 권을 통해서 정립한 거예요. 보편 타당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성이면 안 되죠.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 된장찜질 같은 경우도 먹어도 되고 발라도 되고, 지금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먹어도 되고 발라도 되고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부작용 습관성 있으면 안 돼요. 수산, 그죠?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얻었냐? 야채, 야초, 식물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처난 데 발라도 좋고요. 위산이 많이 나올 때도 위산도 좀 제거가 되고요. 오이벽도 좀 감싸서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벌레 물리고 가려운 데도 그걸 바르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그걸 또 양치질해도 굉장히 구강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원에서는 거의 다 이걸 많이 쓰거든요. 거의 다 이 한국 자연건강에서 이렇게 파생돼 나간 그런 단식원들이 많기 때문에 단식할 때는 꼭 많이 권하는 경향이. 근데 왜 그걸 쓰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수산화 마그네슘에 대해서도 그 유튜브로 이렇게 설명해서 얹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꼭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